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모빌리티 마이발렛 인수 주차 서비스 강화라는 기사를 기반으로 함께 퓨처 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사에서 팩트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주차 발렛 스타트업인 마이발렛을 인수한다라는 일단 소식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카카오 모빌리티는 흔히 여러분 그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 T라는 앱 있죠. 카카오 택시 부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하는 그 앱을 이제 운영하는 그 자회사입니다. 카카오의 자회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차 발렛 스타트업 마이발렛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마이발렛이라는 회사는 2014년에 설립이 됐고 주차 관리 그리고 발렛 파킹 업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마이발렛의 기술을 토대로 카카오티 주차 서비스를 앞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요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전망이고 이제 팩트는 어쨌든 마이발렛을 인수했다라는 거 그리고 마이발렛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마이발렛 인수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운수 사업과 관련된 스타트업들 인수하면서 하나의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여기 2016년에 주차 플랫폼 운영, 이것도 이제 마이발렛이랑 비슷한 회사죠. 파킹 스퀘어를 사들였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카카오티 주차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8년에는 카풀 업체인 러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카 솔루션 업체인 엔지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일본 택시 호출 서비스 운영하는 재팬 택시 등에 투자를 했죠. 자, 그리고 2018년에는 택시 면허 확보를 목표로, 택시 면허가 있어야 이제 택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택시 면허 확보를 목표로 중일산업, 신형산업운수, 타고 솔루션즈, 쥐나 택시, 경서운서, 제휴교통을 잇따라 사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 얘기하는 걸 잠깐 보면 마이발렛은 전산화가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인 발렛 파킹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카카오티 주차 서비스에 마이발렛의 뛰어난 기술력과 도메인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안에 데이터는 이제 없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팩트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인수 투자한 사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신들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한 퓨처 마킹 내용이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사는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소개해 드릴게 티타임즈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티타임즈 혹시 사이트 혹시 아십니까? 티타임즈는 원래 그 머니투데이라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뉴스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관련된 사례들 그리고 외국의 비즈니스 사례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올려주는 기사화해서 카드뉴스 방식으로 올려주는 그런 이제 대한뉴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앱으로 설치를 하셔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사이트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나왔던 기사 중에 손정희가 주차장으로 만들려는 그림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손정희 회장이 그 외국에 이제 미국에 주차 관리하는 또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통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의 퓨처 마킹을 그려놓은 그런 기사거든요. 나중에 기사는 일단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여기 주차관리 대행 스타트업인 파크조키, 그러니까 파크조키라는 회사에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10억 달러면 이제 하나 1조 1,700억,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손정희 회장이 그 쿠팡에 1차 투자할 때 했던 금액이 10억 달러죠. 그래서 이제 10억 달러가 요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을 투자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4,500여 개 주차장을 관리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도 지금 보면 주차 관리 업체들을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손정희 회장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잠깐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리는 미래도 좀 볼 수 있겠죠. 먼저 주차장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
그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이제 직접 차를 소유하는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차장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유휴 공간, 그러니까 유휴 주차 공간이 생길 겁니다. 주차 공간. 그럼 이제 이 유휴 주차 공간을 또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지금 이제 주차 관리하는 이런 업체들 인수하면서 요런 이제 공간들을 주차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자율주차하는 이 자율주행 차들의 허브 역할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빌리티 허브 역할도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빌리티 허브라는 거는 그냥 자율주행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배달하는 업체들의 그 모빌리티, 그리고 또 그 우리 흔히 요즘 많이 타는 킥보드 같은 거, 그러니까 1인 모빌리티, 그러니까 1인 모빌리티의 허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각종 모빌리티가 중간에 여기 주차도 하고 잠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사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배달 대행 기사나, 근데 이제 사실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배달하는 대행 기사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모빌리티들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차 공간에다가 공유 주방을 만들어서 이 공유 주방에서 만드는 음식들을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송하는 이 모빌리티와 공유 주방이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쇼핑을 하면 택배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또 소형 물류센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드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물류 대행 자율주행 차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이 소형 물류센터 역할도 하는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또 그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주차장을. 그래서 이 주차장이 어쨌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를 가짐으로써 나중에 이 주차장을 본인들 사업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주차장을 라스트 마일 혁신 공간, 그러니까 공유 주방 음식의 배송, 그 다음에 또 뭐 조리도 하고 배송도 하고, 그리고 또 모빌리티 허브의 역할, 그리고 소형 물류센터의 역할, 결국은 라스트 마일 혁신 공간, 그러니까 소비자와 기업이 만나는 라스트 마일 혁신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그리는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카카오도 방금 여러분 카카오가 인수한 회사들을 보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중에 카카오도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도 분명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주차 관리 업체를 인수하고 있고 또 택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택시가 나중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그냥 자율주행차로 바뀌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모든 운수, 그리고 이제 지금 카카오가 쇼핑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류까지 이 모든 거를 어쨌든 카카오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카카오가 주차 관리 업체들을 인수하고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는 충분히 이 손정희 회장이 그리는 미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메신저 사업뿐만 아니라 쇼핑 사업, 그리고 이제 음식 주문, 그죠? 그 다음에 금융 결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거기다가 이제 지금 카카오 이 모빌리티가 하는 이 사업들, 그리고 이제 현재 아직은 대중화되어 있진 않지만 AI 스피커 같은 게 이제 또 가정으로 들어오고 차량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이 모든 사업이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자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따로따로 노는 지금 사업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카카오의 미래, 바로 지금 카카오가 하는 사업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퓨처 마킹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의 우리가 주가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과연 지금의 이 주가가 뭐 적정하냐 아니면 너무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멀리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미래를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카카오의 플랫폼의 가치는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카카오가 그 마이발렛이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한 기사를 가져와서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그리는 미래와 그리고 카카오가 그리는 미래가 어떻게 비슷한지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퓨처마킹 해보시면서
이 카카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카오의 주주는 아닙니다. 뭐 예전에는 주주였는데 지금은 주주가 아니라는 거. 절대 카카오 주식을 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미래 가치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퓨처마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